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딤 영상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급수의 성질을 몇 가지 알아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주목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급수의 성질 여러 가지를 한번 되새겨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급수가 일단 뭐라고 했었냐면 첫 번째 항부터 무한 번째 항까지 수열을 쭉쭉쭉 더해 놓은 거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급수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뭘 조사해야 알 수 있다. 그쵸? 부분합을 조사해야 알 수 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특정한 값 s에 수렴하면 전체 급수도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을 급수의 합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발산한다면 전체 급수도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수렴과 발산을 조사할 수 있었던 것이 지난 시간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은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알아볼 건데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반항은 우리가 AN으로 표현하죠. 그런데 급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수렴이 SN과 맞닿아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SN은 아시다시피 A1, A2, A3, 땡땡땡, N번째 항까지 더한 거 아시죠? 그러면요, 여러분 AN을 SN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었던 거 방법 기억나세요? 네, 우리가 이미 수열을 배울 때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SN은 n번째 항까지 더한 거고요. SN-1은 n-1번째 항까지 더한 거. 다시 말하면 SN-1은 A1, A2, A3, 땡땡땡, AN-1인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두 개 빼버리면 SN 빼기 SN-1 하면 여기 앞에가 싸그리 없어지고 결국 남는 게 마지막으로 AN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AN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럼 여러분 이제 드는 생각은 뭐냐면 만약에 어떤 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요. SN의 극한값이 S로 존재했었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럼 여러분 느낌이 오시나요? Sn-1은 극한값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보시면 알겠지만요.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부분이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그거보다 한 개 작은 거라고 해도 어디로 갈까요? 그쵸.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n번째 항이든 n-1번째 항이든 결국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값은 같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무슨 이야기이기도 하냐면요. 우리는 AN을 Sn 빼기 Sn-1로 나타낼 수 있는데 앞에 것도 S로 수렴하고 뒤에 것도 S로 수렴하니까 결론적으로 AN의 극한값은 뭐가 된다? 그쵸, 0이 된다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수렴하는 어떤 급수가 있었습니다. 수렴하는 급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어떤 특정한 값 s에 수렴하는 그런 급수가 있었다면 그런 수렴하는 급수의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이 된다가 핵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요 내용이 정리된 게 교과서에 있습니다. 급수가 S에 수렴한다고 하자. 이때 n항까지의 부분합을 Sn이라고 하면 n이 Sn이든 Sn-1이든 결국 수렴하는 값은 S로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AN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여기다가 리미트를 씌워보면 리미트 씌워보면 여기에 극한값도 S로 가고 여기에 극한값도 S로 가기 때문에 이 전체는 극한값이 0으로 갈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선생님 이게 중요한가요? 네, 완전 중요하고요. 요거를 여러분이 여기 정리된 내용으로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급수가 수렴하면 그러니까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이 된다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급수는 무 한 번 더하는 되게 특이한 녀석인데요. 저 끝에 맨 마지막에 더해지는 애가 0이 아니고 엄청 큰 수로 간다면 당연히 발산할 것 같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1씩만 계속 더해진다고 해도
당연히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이 일반항의 극한값은 반드시 0이어야 한다는 거고요. 반대로 그래서 AN이 0이 아니면 극한값이 0이 아니면 얘는 발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익숙하시죠? 이 두 명제는 서로 대우입니다.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고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발산하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이치예요. 그런데 하나만 더 주의할게요. 이 1번 명제에 역 명제 있죠. 역 명제가 정말로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것만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여기 밑에 써 있는데 주의에 자,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라고 해서 급수가 반드시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뒤에 더해지는 항이 0이라고 해서 급수가 항상 수렴하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시가 예제 1번에 2번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어제 풀어봤던 요거입니다. 자, 요 문제는 요렇게 생겼어요. 얘 극한값만 보면 얘 리미트 씌워보면 어디로 가죠? 아시겠지만 분모가 무한대로 가고요. 분자가 상수니까 당연히 0으로 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수렴발산 조사해 봤었어요. 기억나시죠? 부분합을 구했더니 요거였고 그래서 그게 발산해가지고 결국 얘도 발산한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AN이 0으로 간다고 해서 극한값이 0이라고 해서 급수가 반드시 수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대신 그럼 선생님 이걸 어디다 써요? 이럴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요거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래요. 우리 예전 같으면 뭐부터 했었냐면 부분합을 억지로 계산을 해가지고 걔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조사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뭐부터 할 거냐면요. 여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게 이 급수의 일반항이거든요. 얘의 극한값을 먼저 계산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도 1차, 여기도 1차. 그럼 개수비가 극한값인 거 아시죠?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극한값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2분의 1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얘가 0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바로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맞아요. 주어진 급수는 발산한다.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저 뒤에 더해지는 게 0이 아니고 계속 2분의 1씩 더해지는데 어떻게 수렴을 하겠어요. 그래서 요 일반항의 극한값만 구한 다음에 발산을 조사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간단하죠? 그다음에 오늘의 두 번째 내용은 급수의 성질인데요. 이것도 너무나 간단합니다. 어떤 급수가 AN의 수열이 수렴하고요. BN도 수렴한다고 할게요. 이 두 개의 급수가 수렴해요. 그 각각의 값을 S와 T라고 하면 더한 것은 S 더하기 T, 뺀 것은 S 빼기 T, 그다음 상수배는 상수배에 각각 수렴한다가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여기 덧셈 나왔고 뺄셈 나왔고 상수배 나왔는데 곱하기랑 나누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 한 번 더하는 급수에서는 덧셈, 뺄셈, 상수배에 대해서만 이 급수의 성질이 성립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이런 문제 한번 볼까요? A에는 3으로 수렴하는 급수고요. B에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 급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꼴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은 3 곱하기 3 마이너스 1 계산해서 10 이렇게 결론을 내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극한의 성질이랑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요거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쌤이 마지막으로는 이 재밌는 예시 하나만 들고 끝내볼게요. 자, 이거 되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급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어떤 거냐면 1, 1, 1, 1이 반복되는 수열이에요. 자, 이걸 더한다고 했을 때요, 여러분. 짝수 번째 항까지 더하면 언제나 그 결과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쵸, 0이죠. 짝수 번째 항까지 더하면 항상 그 결과가 0이 되는 급수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번에는 홀수 번째 항까지 더해볼까요? 그럼 홀수 번째 항까지 더하면 그 결과가 얼마죠? 그쵸. 홀수 번째 항까지 더하면 결과가 1이 되는 급수예요.
수학자들이요, 이거를 엄청난 논쟁을 벌였었습니다. 얘의 합은 0이다, 아니다, 1이다. 근데 사실 둘 다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정말 잘 아는 라이프니츠라는 수학자가 있었거든요. 아세요? 라이프니츠는 적분법의 개발에 지대한 공을 끼친 미적분화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이 라이프니츠라는 수학자는 뭐라고까지 얘기했었냐면 짝수 번째까지 더하면 0이고 홀수 번째까지 더하면 1이니까 이거는 평균으로 2분의 1을 극한값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어요. 자, 라이프니츠라는 멋진 수학자까지 이렇게 헷갈렸던 무한의 세계이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자,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거의 일반항인 마이너스 1의 n-1제곱. 자, 요거 수렴해요, 발산해요? 발산하죠. 자, 요게 발산하면 전체 급수 어떻다고요? 발산한다고요. 우리는 일반항의 극한값이 발산하는 것만으로도 얘가 발산하는 걸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전의 수학자들은 이걸 정말 많이 고민했었다는 거, 우리가 그만큼 어려운 내용을 배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상식이 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학의 발전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또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